인생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다. 늙어보니 형제, 자매, 지인, 친구 다 부질없다. 결국 혼자 되어 가는 것이다. 이는 어느 90대 노인이 남기고 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래도 인생 사는 것,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릴 때는 친구나 형제, 지인들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도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다들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저 심심하고 외로워서 정 때문에 만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릴 때는 친했지만 사는 지역이 달라지고 살아온 환경, 가치관이 달라지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친구들을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렇게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저 내 삶을 잘만 살아갑니다. 후자의 경우 과거는 그저 좋은 추억으로만 남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변화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도가사상의 핵심인 무의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남에게 잘 보이려 할 필요 없이 흘러가는 관계를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노후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하셔서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중 인간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서 그 외로움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는 사는 지역이나 살아온 환경이 달라져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상대가 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나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나만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오면 그때는 정리를 들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상대는 당신보다 더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챙기기에 바쁘거나 혹은 그냥 상대도 혼자가 더 편해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멀리한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내가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남의 험담이나 자랑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가 여러분을 멀리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멀어짐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아무도 나를 안 찾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도 외로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30, 40대까지는 관계를 위해 노력합니다. 연락이 안 와도 먼저 연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내가 제대로 된 사회성을 지닌 사람인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한테 투자하는 에너지와 시간들이 부질없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더더욱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에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람으로 인한 상처나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 대해서 더욱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감정을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우리에게 힐링을 선물할 것입니다. 많은 인간관계 속의 스트레스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히나 혼자 잘해주고 혼자 상처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잘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 잘해주고 나중에는 자기 마음 몰라준다며 우울해하고 그 사람을 욕하게 됩니다. 사실 상대방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혼자 북치고 장구친 것에 불과합니다. 준 것은 준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면 그럼 그냥 다음부터는 안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것 없이 해주는 것이라면 그냥 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대개는 기브앤테이크가 되지 않으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가는 게 있는데 오는 게 없으면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상대에게 잘해주면 나한테도 무언가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바라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잘해줄 수 있다면 잘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눈치를 살피고 잘해주는 척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대개 결혼식 혹은 장례식에 사람이 많아야 뭔가 사람이 좋은 것 같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붙잡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좋은 방향일까요? 경조사에 사람이 조금 없으면 어떤가요? 거기 온 사람 중 한두 명만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면 그것만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특히나 나이 들수록 가치관이 달라져 아무리 오랜 친구여도 술 먹고 하다 보면 싸우는 일도 많아집니다. 이럴 때가 관계를 정리해야 할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은 평생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한 인연이 지나가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관계 필요 없다, 힘들게 하면 끊어라 라는 말을 듣고 지난 10년간 피곤하게 하는 사람, 신뢰가 안 가는 사람 다 자르고 해도 사람이 그리워 후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신 수양 겸 책을 읽고 집에서 도닦고 있었더니 이제는 나가봐야 하늘과 자기밖에 안 남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셨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해야지 하며 살고 있지만 겨울철이 다가오니 가슴까지 시리고 역시 사람은 함께여야 한다며 말이죠. 이렇듯 관계를 다 자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는 지나가는 관계 붙잡지 말고 오는 관계를 막지도 않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장성숙 교수님은 인생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만약 내 새로운 인간관계가 이런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도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만 같이 살기로 했다면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니 이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기대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기대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가는 인연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마다하지 않으며 그저 흘러가는 대로 맘 편히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그 과정에서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유지하며 같이 나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곧 행복입니다. 너무 기준을 낮게 잡지도 높게 잡지도 말고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으며 조금은 거리가 있는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노후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악기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악기뿐만 아니라 무언가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 혼자여도 악기만 있다면 평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간혹 악기를 대충 배우려면 시작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악기를 배우는데 독한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저 호기심과 재미입니다. 이것들은 해보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잘못하면 어떤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늦은 나이에도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등을 배우고 유튜브를 보며 혼자 독학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재미를 느끼면 그만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주가 아니라 내가 연주하면서 배우면서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73세임에도 학원을 다니며 피아노를 배우고 시골 교회에서 예배 반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학원에 78세 된 언니도 한 분 계시다며 재밌게 잘 배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75세의 아코디온을 아내와 같이 시작한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배우는 과정에서 잘 안 되고 그러면 조금은 힘들고 스트레스도 있지만 부부가 같이 함께 하니까 아주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기를 혼자 배우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배우는 그 과정도 아주 좋습니다.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듣기 싫은 자식 자랑이나 남 험담을 듣지 않고 악기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신가요? 그러니 주변에 시니어 악기 동호회 같은 곳이 있다면 꼭 찾아가서 배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일단 도전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악기를 배워서 돈을 벌 것도 아니고 상을 받을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따지다 아무것도 못 해보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다가 포기하더라도 일단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꼭 남 앞에 나서서 같이 연주해야만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어설프게 남진 노래를 실수연발하며 템포 느리게 연주해도 세상 다 가진 듯한 재미를 느끼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무얼 배우는데 그 과정을 즐기고 그에 따른 결과가 적든 크든 본인이 즐기면 그만인 것이고 이것이 곧 좋은 취미입니다. 노후의 악기 연주는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건역 부산 종합검진센터에 따르면 악기 연주의 심신 개선 효과는 실제적으로 입증된 효과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나 피아노와 같은 건반악기를 연주하면 집중력과 순간 판단력이 길러지고 색소폰을 고른 호흡으로 불면 긴 폐활량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악기 연주가 두뇌의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 아무리 늦은 나이라도 악기를 배우는 것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밝혀졌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탁월했고 또래에 비해 젊음을 더 오래 유지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악기 등의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은 일종의 인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노화를 늦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미로 악기 연주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악기의 위생관리입니다.
최근 60대 미국의 한 남성이 30년 동안 관리하지 않은 악기를 연주하다가 색소폰 폐라 불리는 폐질환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박사는 입으로 부는 악기들은 청소하지 않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수시간 살아있어 폐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노후의 악기 연주는 아주 좋은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에 포기하셔도 괜찮으니 생각에만 그쳤던 악기 연주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악기를 배우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자기관리입니다. 이는 내면과 외면 모두 포함됩니다. 평소 자기관리에 잘 신경 쓰는 분들은 대개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관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내면과 외면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남이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기준으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물론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봤을 때 내가 괜찮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몸무게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살을 빼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 옷이 단정해 보이면 남이 내 옷에 대해 뭐라 하는 것에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면 나에 대한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살쪘다는 말을 듣거나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거나 그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밥을 먹지 않거나 피부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면 남의 말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단점들을 들을 때마다 이 단점을 고쳐보기 위해 건강을 해쳐가며 혹은 돈을 투자해가며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딱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은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라고만 생각하고 개의치 않고 넘어갑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나를 욕보이는 말에 휘둘려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정답으로 여기지 마세요. 내 기준이 곧 나에게 정답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을 위한 자기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편이신가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시선과 남과의 비교로 불행을 느낍니다.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기준은 영영 채울 수 없습니다. 남과의 비교 또한 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불행은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남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과 자주 소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기를 쓰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의 피곤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인 잠자리에 들기 전이 아니라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좋은 음악을 들으며 생각의 흐름대로 글을 써나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진짜 감정들과 고민들이 자연스레 써지면서 그 해결책까지 찾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꼭 새벽이나 아침이 아니더라도 하루의 일과 중 한 부분을 일기를 쓰며 나 자신과 대화하며 내가 느끼는 불행의 원인이 뭔지, 나 자신이 아닌 남에게 기준을 맞추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노후의 삶에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꼭 매일 하지 않으셔도 되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기를 통해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면 관리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깔끔함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도 나 자신의 기준을 적용하세요. 남이 내 외모에 대해 혹은 내 옷차림에 대해 뭐라 해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나를 욕보이는 말들은 그냥 넘겨버릴 줄 아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스입니다. 저도 헬스장에 다니고 있는데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자산이 바로 근육인데 이런 근육을 키우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장소가 바로 헬스장입니다. 물론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기구를 다루기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만 무게를 아주 많이 낮춰서 해보거나 트레이너 선생님들께 물어보면서 자세를 잘 배운다면 나이 들어서 근육량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헬스를 하게 되면 또래보다 젊어 보이게 되는 것은 물론 몸과 마음의 활기와 자신감을 충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꼭 한번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관계에서 오는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것. 둘째는 악기와 친해지는 것. 마지막 셋째는 내적, 외적 자기관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누군가는 이미 실행하고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도 생각에만 그치고 실행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실천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내용 중 하나만이라도 꼭 실행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